안녕하세요. 책 읽는 헬레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고 병드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건강할 수 있는 삶, 그야말로 무병장수할 수 있기를 누구나 꿈꾸는데요. 가끔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는 장수 노인들은 모두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질병의 고통을 피하고 장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장수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장수 노인의 상당수는 자기 노력으로 타고난 수명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의대가 밝혀낸 100세 장수법입니다. 지은이 토마스 펄스, 펴낸 곳은 사이언스 북스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00세 이상의 장수노인들을 직접 만나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을 분석했는데요. 장수노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 상태와 가계도, 생활환경, 성격까지 분석함으로써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산화방지제를 부지런히 복용하라. 노화와 관련된 질병들은 몇 년에 걸쳐 발생한다. 자유기에 따른 손상은 확실히 동맥경화증뿐만 아니라 그 결과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노화와 관련된 시력 저하, 각종 암,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E와 셀레늄을 비롯한 산화방지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질환들을 예방해주고 발병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약의 처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의사와 환자들은 산화방지제의 이 같은 뛰어난 능력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선 이러한 산화방지제를 부지런히 복용하는 것이 장수하는 유전자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라도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멈추게 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산화방지제는 병을 막아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서부터 충분한 양을 복용해야 가능한 한 오랜 기간 동안 자유기에 따른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연구한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산화방지제를 복용한 적이 없다. 그것은 이들이 노화 관련 질환의 발병을 지연시키는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장수 노인들의 유전자 중 일부는 아마도 강력한 산화방지 효능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최상의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한 우리가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부분은 산화방지제를 복용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등한 유전적 결점을 극복하는 것이다. 인지 기능을 유지하라. 사람들이 장수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제약보다 인지 기능이 더 중요하다. 특히 남성에게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장수 노인 연구를 통하여 기억력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이 너무 지나치다는 놀랄만한 결과를 얻었다. 우리가 인지 기능의 5가지 주요 영역과 옷을 입는 행위와 같은 일상생활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억력 손실은 시공간 능력이나 추상적 사고 능력 또는 수행 능력이라 알려진 문제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적은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독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수행 능력 중의 하나인 개시 능력으로 이는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가끔씩 나타나는 기억력 저하는 대부분 치매의 증상이 아니라 살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혀끝에서만 맴도는 현상을 경험하며 이것을 굳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예고하는 증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또 한 가지 낙관적인 이유는 인지기능 장애의 진행 과정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한 한 인지기능을 유지하고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키고 인지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장수노인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두뇌 활동을 함으로써 인지기능을 유지한다. 단어 퍼즐 맞추기, 브릿지 게임, 조각 그림 맞추기 등의 활동은 정신을 명료하게 만들어준다. 신문에 실린 단어 퍼즐 맞추기 같은 두뇌 활동 이외에도 두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의욕을 돋구는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악기를 배우는 등의 활동을 하면 신경망이 더욱 확장되고 정신기능이 향상되어 노화에 따른 변화를 보상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 새로운 춤을 배우는 것도 두뇌에 도움이 된다. 뇌의 영역 사이에 다양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춤, 그림 그리기,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몇몇 운동, 그리고 특히 작곡과 같은 다양한 활동은 두뇌 기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뇌 손상이나 만성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견디게 해준다. 많은 장수노인들은 최근 자서전을 쓰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거나 이미 자서전 작업을 완료했다. 자서전은 자기 표현의 본질이며 예술의 형태를 띠고 있다. 게다가 자서전을 쓰기 위해 100세를 넘길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자서전을 쓰다 보면 자신의 신념과 과거의 경험을 조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과정 속에서 정신기능이 활발해진다. 일기를 쓰는 일도 비슷한 기능을 한다. 이는 독창적인 사고를 가능케 하고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며 심리 발달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규적인 노년 교육 과정은 사고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미 많은 노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하버드 대학에서는 최근 89세의 할머니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육 여행 프로그램이다. 노인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로운 지역을 여행할 수 있으며 그곳의 역사, 식물학, 예술, 생태학, 지리학, 그리고 문화와 전통 등에 대한 강의도 즐길 수 있다. 인지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고자 한다면 남은 여생 동안 항산화제인 비타민 E를 날마다 복용하는 것이 좋다. 식품으로는 밀신눈, 말린 콩, 푸른 채소 같은 건강식단에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비타민 B, B1, B6, B12 또한 인지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의식 혼탁과 그 밖에 치매 증상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B1이 많이 부족하면 심각한 기억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비타민은 모두 수용성이기 때문에 자주 보충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은행잎 추출물은 뇌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기억력과 두뇌 기능을 명료하게 해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식품이다. 다만 출혈성 경향이 있는 사람이나 혈액 응고를 막는 약, 예를 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은 은행잎 추출물을 복용할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해야 한다. 활동적인 생활 방식은 장수노인들이 건강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 장수노인들은 타고난 스트레스 해결사다. 스트레스 해결은 인지 건강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장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나 우울한 감정은 뇌 기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우울과 불안이 뇌 속에서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결국 사고 과정을 망가뜨린다고 말한다. 장수노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자신들의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동맥경화증을 피하라. 동맥경화증은 지방 분자나 혈액 응고 요소, 상처 조직, 그리고 그 밖에 혈액에 떠다니는 물질들이 뭉쳐 혈관을 점차적으로 손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뭉쳐진 덩어리를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며 이것이 혈관을 막게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해진다. 장수 노인들은 오랜 기간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단지 임종을 앞두고 심혈관 질환인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병의 발생을 억제하는 장수 노인들만의 특징이었다. 이런 유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도 금연이나 심장 건강에 좋은 식사, 충분한 운동, 이상적인 몸무게 유지 등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해주는 생활습관을 일찍부터 지속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장수 노인들의 삶을 엇비슷하게나마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당뇨병, 그 밖에 잘 모르고 지내왔던 신장질환의 위험 요소들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강력한 항산화제인 셀레늄은 항암 효과뿐 아니라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혈중 셀레늄 농도가 낮으면 심장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 셀레늄의 1일 권장량은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다. 비타민C의 복용이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비타민C의 결핍은 많은 질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과일과 야채를 잘 먹지 않는다면 하루 500에서 1500mg 정도의 비타민C를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녹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녹차 안에 있는 폴리페놀은 동물 실험에서도 암을 일으키는 니트로소아민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도씨 안에 있는 피로시아니딘은 동맥경화반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과산화 효소를 억제한다. 게다가 자유기 형성에 필수적인 크산틴 산화 효소도 억제한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제2형 당뇨병, 비만, 그리고 심장질환과 관련된 요인들을 예방하거나 확연히 지연시킬 수 있다. 수영이나 테니스, 사이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줄이고 심장을 강화시킨다. 또한 노인들은 근력 강화 운동에 더욱더 집중해야 한다. 허벅지 근육량이 높을수록 넘어질 위험성이 극적으로 감소된다. 장수 노인들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짜게 먹는 것을 종종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소금에 따른 혈압 상승에 특히 민감하다. 연구자들은 특히 소금에 민감한 사람들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한다. 우리는 소금에 민감한 장수 노인은 본 일이 없다. 따라서 짠 음식을 즐기면서도 혈압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의사가 소금에 민감한 체질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다면 굳이 소금을 적게 섭취할 필요는 없다. 끝으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기 때문이다. 명상이나 호흡 훈련, 요가, 근육 이완법 등은 스트레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완 기법의 예이다. 암 예방을 위해 노력하라. 알츠하이머병이나 심혈관 질환처럼 암은 노년기에 장애와 사망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70대의 정점을 이룬다. 만일 나의 조상이나 친척들이 아주 장수했다면 내가 암에 걸릴 위험도는 낮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조들이 심장질환, 사고, 전염병 또는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젊은 시기에 사망하여 암의 위험도가 높은 70대까지 이르지 못했다면 내가 암에 잘 걸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평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가까운 가족이 암으로 고통을 겪는다 하더라도 내가 암에 걸릴 위험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암의 발생에 있어서는 행동 양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암이 가족 내력으로 발생한다면 일찍부터 암 검사를 받기 시작해야 한다. 특히 담배 같은 발암물질을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그래도 비타민 E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제는 세포가 파괴되어 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그 밖에 다른 암 예방 방법들도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흡연은 오늘날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우리 연구에 참여한 장수 노인들 중
연구 시점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과거에 흡연 경력이 있는 사람도 5%가 채 되지 않았다. 또한 장수 노인들에게서 비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그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한 번도 비만 상태를 경험한 일이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만이 아닌 사람은 암에 덜 걸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비만은 남성에게는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과 관련이 있고 여성에게는 담낭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자궁암, 그리고 난소암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살을 빼기가 훨씬 어렵다고들 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진대사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육은 지방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며 감소하면 지방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만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등척성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은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암을 예방하는 효과를 지닌다. 운동은 호르몬 수치와 면역체계 활성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암을 예방한다. 골다공증을 지연시켜라. 우리 몸에서 뼈는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진다. 골아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는 뼈를 만드는 반면 골파괴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는 뼈를 파괴한다. 뼈는 사춘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길어지지 않지만 25세에서 35세 사이에 더 굵어질 수는 있다. 이때부터는 점차 칼슘을 잃기 시작한다. 35세에 이르기까지 칼슘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감소하는 병으로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지연시켜 골절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 많이 있다. 식사를 할 때 충분한 양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해야 한다.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하고 이용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식이성 칼슘은 우유와 같은 저지방 유제품이나 브로콜리, 두부, 그리고 칼슘을 강화한 과일 주스 등을 통해 섭취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칼슘 1000에서 1500mg과 비타민 D 800IU를 섭취해야 한다.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특히 칼슘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하루에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면 뼈 손실을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만일 이런 음식을 식사에서 섭취하기 곤란하다면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칼슘 보충제는 흔히 칼슘과 비타민 D의 복합제다. 하루에 적어도 30분씩 주 3회 운동을 하면 골다공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거나 풀장 속에서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실제로 골밀도가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간단한 식사 지침. 의사들이 추천하는 건강 식단은 지방이 30%를 초과하지 않고 하루에 섭취하는 전체 콜레스테롤이 200에서 300m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다. 자주 먹어야 할 음식으로는 생선과 섬유질, 건강한 지방, 올리브기름, 과일, 야채, 카페인이 없는 차, 특히 녹차, 적포도주이다. 피해야 할 음식은 수소화된 지방, 쇼트닝과 마가린 같은 것, 감미료나 정제설탕, 패스트푸드점의 음식, 냉동 포장 음식 등이 있다. 감각을 보호하라. 노인들에게서 시력 상실은 가장 흔한 장애 중 하나다. 시력 저하가 명백해지기 전에 시력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은 눈의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혼탁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결과 눈에 보이는 사물은 카메라 렌즈에 바셀린이나 종이를 씌우고 바라본 모습과 비슷하게 보인다. 포도당으로 바로 변하는 정제설탕은 백내장 발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게 좋다.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를 보충하면 백내장을 예방할 수 있다.
황반변성은 망막에서 가장 빛에 민감한 부위인 황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손상되어 그 결과 시야가 흐려지거나 심한 경우 시야의 중앙 부분이 완전히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황반변성은 성인이 시력을 잃는 가장 흔한 원인이다. 황반변성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베타카로틴, 비타민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청력 상실은 비교적 일찍 시작되지만 나중에야 장애를 일으키는 노화 과정이다. 청력 상실의 가장 흔한 원인은 뇌이의 신경세포가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소리나 전화벨 소리 같은 높은 음을 알아듣기가 점차 어렵게 된다. 청력을 보존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먼저 어떤 소음이 손상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심한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귀마개나 다른 청력 보호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앰뷸런스 사이렌 같은 소음이 예상되는 상황이면 귀를 막는 등의 행동을 취한다. 소음의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질병 예방 전략.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태어날 때나 90대에서 100대 초반에 이르러 심각한 질병을 겪을 때만 의사를 찾는다. 이들은 타고난 유전자 덕분에 거의 병원 시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없다. 조기 사망으로 이끄는 다양한 질병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은 질병이 걸려있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반드시 100세까지는 살지 못하더라도 우선 살아있는 동안 질병의 고통을 피해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 희망의 근거를 찾는 작업이 바로 이 책 안에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책은 절판되었으니 제가 영상에서 전해드린 내용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무병장수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